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저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예고해 드린 대로 바둑이와 드루킹입니다. 네, 바둑이가 누구죠? 바둑이 몰라요? 뭐 바둑아 뭐 이런 바둑인지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드루킹이 네. 김경수 경남지사를 네. 바둑이란 이름으로 네. 본인의 USB의 관련 차로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 김경수 지사 관련 네. 항목이 바둑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죠. 애칭인지 별명인지 모르겠지만요. 닉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네. 왜냐하면은 드루킹, 뭐 아보카,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근데 거긴 다 이름들이 어려워요. 보면 어려워요? 난 쉽던데. 아 드루킹 그러니까 그게 게임에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게임에 이름들이. 나온다면서요. 네. 근데 우리처럼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아. 사람들은 뭐 변호사들도 이름들을 보면 굉장히 모르겠어요. 나이 드신 변호사들 때도 이상한 닉네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쎄 제가 너무 구세된지 하는 오늘 난방 좀 받고 있고 라고 김지선님이 저요. 포건님이 이 난방 사 입었습니다. 이 방송 위해서. 그날 사실 이 난방을 입고 왔는데 제가 색깔이 너무 오늘 저도 까만 옷 이 남색 옷을 입었는데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때 오늘은 퇴짜 맞고요. 속수무책으로 네. 그러니까 좀 화려한 거, 좀 화끈한 거를 입고 오세요 다음에. 저 오늘 제가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요. 자, 그러면은 오늘 드루킹이 바둑이라고 불렀던 김경수 지사가 오늘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굉장했습니다. 한번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저도 벌써 가물가물해요. 근데 아주 네. 짧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정리를 네.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세 가지 점에서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드루킹과 공모해서 네이버 등 포털의 댓글과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 두 번째, 오사카 총영사, 그다음에 청와대 행정관 등의 공직 거래 혐의. 그다음에 세 번째는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2,700만 원을 받은 혐의. 이 세 가지가 김경수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고 또 드루킹과의 공범으로 알려진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그렇죠. 포함되어 네. 있죠. 네. 그런데 이 드루킹 사건 여러분 그 시작을 보면은 벌써 가물가물한데 4월 1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원래는 민주당 쪽에서 자꾸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추미애 대표를 굉장히 비난을 그랬죠. 했어요. 네. 그래서 추미애 대표와 민주당이 고발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민주당이 고발을 했더니 이 댓글을 단 사람이 민주당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더 쇼크였어요. 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밝혀진 게 여당의 현역의 그것도 아주 실세 의원이 여기에 드루킹과 연결돼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서 아까 김경수 지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네. 했다 네. 이러는데 그동안 김경수 지사가 한 두 차례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자, 그 기자회견 내용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복기를 해보세요. 김경수 지사가 4월 15일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스스로 이 드루킹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김경수 지사의 말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놓고서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감을 품고 불법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해서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불법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해서 즉 매크로를 사용한 것이 불법이라고 4월 15일에 이미 스스로 재단하고 네. 있는 겁니다. 전 그때 이 4월 15일에 김경수 지사의 이 발언을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은. 그렇죠. 혹시 이런 말을? 이랬는데요. 그런 다음에 또 다시 4월 16일에 아주 소용돌이가 치니까는 다시 한번 또 기자회견을 합니다. 두 번째 기자회견이자 해명입니다. 네. 여기에서 김경수 지사는 또 폭탄을 하나 터뜨려요. 2016년 의원회관으로 드루킹을 포함해서 몇 분이 찾아왔습니다. 강연을 부탁했는데 강연이 안 되면은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냐고 해서 응낙을 한 것입니다. 참. 네. 그리고 가을쯤에는 파주에 있는 사무실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대선을 치르고 얼마 있다가 의원회관으로 직접 찾아와서 자기들이 인사 추천을 하고 싶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전달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청와대의 인사수석실로 이력서를 전달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는
매크로가 불법적인 일이라고 단정을 하고, 두 번째는 이력서를 전달을 했고, 두 차례나 말하자면 의원실을 찾아왔고, 그 다음에 김경수 지사가 얘기한 걸로만요. 그 다음에 파주까지 본인이 찾아갔던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은 자백이나 실토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제 이 혐의가 업무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드루킹이 매크로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댓글을 마구 살포를 한 거죠. 네. 이게 이제 업무 방해거든요. 그래서 드루킹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과연 드루킹이 매크로를 통해서 댓글 살포를 하는데 얼마만큼 같이 공모를 했는가, 네. 같이 끼어들었는가, 이제 이게 그렇죠.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특검은 공범이라는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범이란 뭐냐? 둘이가 굉장히 친해야지 공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김경수 지사의 이야기는 나 잘 몰랐어. 응? 그냥 나 쫓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 할 수 없이 했어. 이런 식으로 지금 변명을 해요. 변명인장 진술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를 그 경찰에서 뒷받침했죠. 그렇죠. 또 경찰은 일방적으로 보냈고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서울 경찰청장이라는 분이 김경수 그 당시 의원이었죠. 의원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상황까지 와버린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래서 경찰이 전 언론에서 공격을 했어요.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실세니까 봐주기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고 그 당시에 김경수 지사 이 논란이 됐으면 핸드폰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건데 핸드폰 압수수색도 안 하고 뭐 이랬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그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번 경찰 인사에서 그때 유임이 됐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이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그래서 편하죠. 역대 정권에서 그 정도 논란이 있었으면 되게 잘 뺍니다. 뭐 다른 자를 빼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서울경찰청장 유임시키니까 참 이 정부가 대단하다, 좀 뻔뻔하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경수 지사는 지금도 아마도 나도 매크로 그러니까 저 드루킹과는 잘 모른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검 측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뭐 드루킹 쪽에서 재벌 개혁에 대한 정책 보고서를 보냈다는 등 뭐 무슨 보고서를 보냈다. 또 이쪽에서 김경수 측에서 요청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이야기는 친하지 않으면 정말 마지못해 만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자료 요청하고 무슨 만들어달라고 하겠느냐 이런 보완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핵심은 두 사람이 얼마나 친했느냐. 자, 친했던 게 증거가 이제 그게 입증이 되면은 그럼 공모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바른 그 미래당에 또 이제 그 대표 출마를 했던 장성민 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구속 수사를 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어떻게 국민들을 이렇게 무시하느냐 이렇게 아주 일가를 했어요. 와 오늘도 그 바둑이 거짓말 너무하네. 예, 마이크 최님께서 또 김정호님 경공모의 연 11억 원 활동 유지비 출처만 밝혀도 저도 정말 이 의견입니다. 그리고 드루킹이 의외로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참 안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드루킹이 뭐 착취나 뭐 이런 그렇게 뭐 이 편취나 이런 거 안 하고 그 돈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는 자기가 그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돈이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도 11억 원의 활동 유지비 이거 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사실 김경수 지사 측에서 네. 드루킹과 어찌됐든지가 그런 관계성이 있다. 지금 이제 역습을 당한 경우죠,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막 칼을 여러 군데서 맞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제 같이 사이가 좋게 갔으면 어찌됐든지가 사이가 좋게 가다가 드루킹 측에서 이건 아니다 하면서 이제 지금 최근 특검에 완전히 협조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네. USB도 던져주고 그 USB 내용을 안에 보니까는 특검 이야기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증거가 많이 있더라.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마이크 최님이 추미애는 처음에는 자기가 조사하자고 해놓고는 그래서 요즘 추미애 그 대표가 오늘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아주 강한 아주 편들기를 했는데 네. 여당 대표가 이렇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근데 그럼요, 요새는 지금. 참 이상해요. 자, 그러니까. 한동사랑님은 마포에서 술 마십니다. 그런데 드링킹님 저도 한 잔 먹고 시청합니다. 아 근데- 좋으시겠어요. 김지선님이 드링킹이라는 닉이 너무 재밌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당 대표는 네. 권력이 실세입니다. 권력의 실세가 현재 수사 근데 중인 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추미애 대표가. 그렇다 하더라도 권력의 최고봉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자체가 압력으로 될 수밖에 없는 대단한 거거든요. 압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고, 그러니까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 이야기는 가능합니다.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뭐 김경수 씨가 뭐 억울하다 가면은 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해주길 바란다. 이런 정도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김경수 지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사법 체계를 흔드는 거예요, 그건. 아니 더구나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엄청난 권력을 이렇게 갖고 있는 여당 대표가 정치 공작이라고 지금 김정은 님께서도 참 웃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 마이크 방향을 한번 그러면 바꿔보겠습니다. 네. 임정은 님이 굉장히 좋은 그런데 이제 정치 공작, 특히 정치인들이요. 네. 잘 할 말 없으면 정치 공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저기 예를 들어 여당 대표가 정치 공작이라고 정치인들이 하는 이제 거는 뭐 돈 받아먹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는 정치 공작이다라고 네. 하면서 이른바 국립대학을 들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정치 공작이라는 게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있는데 그렇게 글쎄 우리 한국 사회가 매사 정치 공작으로 보기에는 그런 사회는 지금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의 마음속에는 정치 공작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오늘 김경수 지사가 엄청나게 자신만만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네. 나왔어요. 근데 뭘 믿고 저러는 걸까요? 제가 봐도 그래요. 아니 그런데 이제 보통은요, 뭐 입구에서는 자신만만 표정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 뭐 숙이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개는 제가 이제 검찰 출입 기자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구에서 자신 있게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면은 과거에 뭐 많은 정치인들, 거물들 그랬습니다. 검찰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자, 아무래도 검찰은 이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이렇게 대처를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검찰 들어가면 정말 뜻밖의 자료를 툭 내미는 겁니다. 이건 무슨 뭐 계좌 추적일 수도 있고 이거 내미는 순간 사색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검찰은 이제 사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때 일문일답한 게 다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김경수 씨 같은 동영상을 찍어요. 동영상 보면 그때 표정 같은 게 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검찰에 법원에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정말 대응을 못할 정도의 자료를 증거를 던지면은 뭐 속된 말 버벅거리면서 응답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누구 이제 그 피의자가 뭐 거짓말 하는구나 제대로 응답을 못 하는구나 하는 게 이제 판사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지금 특검은 뭔가 지금 자신 있어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나올 때 네. 김경수 지사가 나올 때 어떤 표정으로 나올 것인가 이게 사실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검찰에 가서는 대부분의 경우는 검찰이 자료를 딱 갖고 그냥 쫙 깔아놓죠. 네. 그러면 그거를 보고 아무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은 검사도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밤새 가지고 내보내고 아무 말을 안 하고 뭐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김경수 지사의 경우는 뭐 검찰이 그동안에 굉장히 증거가 없어지고 이렇다 하더라도 뭔가 검찰이 갖고 있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증거는 인멸했다면 많이 했겠지요. 했다고 한다면 시간이 워낙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사건이 처음에 시반이 1월이었는데 이제 언론에 공개된 건 4월이었어요. 4월 네. 이후로 벌써 4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증거 인멸하려고 했다면 많이 했을 거고. 그러나 단 이제 드루킹이 최근에 이번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루킹이 가지고 있는 뭐 USB를 뭐 특검이 냈고요. 그래서 네. 이제 김경수 지사가 꼼짝 못할 증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관심 포인트는 자 오늘 밤에 특검에서 지금 김경수 지사가 뭘 하고 있을 것인지 네. 지금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궁지에 몰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특검이 내놓은 자료가 뭐 별거 없어가지고 옆에 이제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 같이 자신만만하게 응답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관심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올 때 어떤 표정인가.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하나는 구속영장 신청 여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보통 피의자가 밤샘 조사하고 검찰이 충분 증거 있다고 한다면 그때 구속영장 신청하기도 해요. 아니면은 내보내고 며칠 있다 다른 피의자 이제 관련자들 소환 조사한 다음에 증거를 충분히 한 다음에 신청하기도 한데 그런데 물론
검찰이 특검이 김경수 수사를 구속 수사할 것인가 불구속 수사할 것인가 정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 같아요. 당연히 신청할 거라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일단은 말을 바꾼 거를 떠나가지고 거짓말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증거 인멸에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오늘 이제 김경수 지사가 이제 특검에 출석할 때, 다만 저는 이렇게 참 우리 사회가 이렇게 격렬하게 이렇게 편으로 갈려져 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또 걱정도 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사랑의 맹서라고 하는 분홍색 장미꽃을 막 던지고 장미꽃 세례를 김경수 지사가 받고 그다음에 그 밑에 막 장미꽃이 막 깔린 이런 거를 또 화면으로도 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구속하라고 막 외치는 그런 이제 절규도 있었고,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 갈라져서 양극단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또 한 번 확인한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건은 사실 정치 사건은 아닙니다. 정말 형사법적인 위반 여부를 따지는 형사적인 사례이고 이제 네. 형사법적인 이제 그 뭐 사법 처리를 할 것인지만을 이제 결정하는 사례인데, 이걸 이제 법원 앞에 나와서 나눠서 싸우고 뭐 한다는 건 저도 사실 이제 이럴 때 좀 냉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검이 수사 결과를 보고 뭐 특검이 반드시 기소를 하겠죠. 이제 김경수 지사는 어찌 됐든 재판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의 목표는 기소니까. 뭐 사실 검찰이라는 건요 재밌습니다. 조사해서 어찌 됐든 간에 털면서 법원에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을 넘기는 거죠. 넘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 1심에서 어떻게든 2심 하더라도 1심에서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특검도 항소할 거고, 결국 김경수 지사는 재임한 지 뭐 몇 개월, 2달도 안 됐습니다만은 재판이라는 이 재판은 제가 보기엔 1년 이상 2년 갑니다. 피를 말리는 재판이죠. 그렇죠. 한 2년 이상, 2년 가까이 앞으로 법정에 계속 드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김지선님이 새드 엔딩이면 이런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일종의 정말 정치적인 그 아주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그 정치의 모든 것이 있는. 그러니까 김경수라는 한 정치인은 사실은 정치에 어떻게 보면은 그 큰 인물들의 옆에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그 수행 비서였고 또 수행 비서의 또 비서였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바둑이라고 드루킹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얼굴을 보면은 참 순박하고 순하고 그때도 만났을 때 이제 아주 사람이 얌전하다고 그러는데,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또 다릅니다. 그 김경수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는 뭐라고 했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누가 말을 물으면은 말을 못하고 막 울먹거릴 정도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 어떤 관계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숙제를 같이 하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뭐 오른팔이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오른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신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네. 자, 이런 이제 세 가지의 관계에서 볼 때 정말 우리 하나의 그 현대적인 그 정치 드라마 속에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꿈틀거릴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PC 슬레이어 분께서 재미있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네, 파워 싸움의 일환으로 김경수도 끝내버리려는 민주당 내에 작전이 있는 거 아닐까요? 특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죠? 현 정부랑 각을 너무 세우는데 라고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질문이에요. 다른 분들도 뭐 궁금하긴 네. 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글쎄 물론 이제 우리가 정치판에는 여러 음모론이 있는데 그 음모론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김경수 지사가 아마도 지금 뭐 이제 사실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별의별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무슨 네. 뭐 청와대에 있는 임모 실장이 뭐 자기가 다음 뭘 노리기 위해서 누굴 쳤네 이야기했는데, 예? 이제 그런 썰은 저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맞다트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근데 네. 그건 뭐 여의도 바닥에서 흘러다니는 많은 네.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네. 지금 지금 김경수 지사를 뭐 끝내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어찌됐든 이 사건은 김경수 지사가 본인의 뜻과 상관이 없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추미애 대표가 고발을 했는데 그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역사란 건요 아주 철두철미한 계산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터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역사학에서 그러니까 우연이냐, 역사적 우연이냐, 역사 필연이냐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1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때 뭐 이른바 영국 등 신흥 제국주의 세력과 독일 등 신흥 제국주의 세력과 이제 과거의 제국주의 세력의 충돌이다. 이건 뭐 게르만대 무슨 뭐 어디에 싸움이다라고 이제 아주 사회과학적으로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건 우연의 일일 뿐이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세르비아에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세르비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세르비아가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세르비아의 젊은이가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저격해서 총을 맞고 죽어요. 그런데 그때 재미있는 일을 하겠어요.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탄 마차가 가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헤매요. 그 와중에 그때 총을 맞아버린 겁니다. 맞아요. 제대로만 갔더라면 총을 맞을 수가 없는데 그럼 만약에 제대로 갔더라면 총을 안 맞았다. 그럼 오스트리아 황태자 안 죽었다. 그럼 1차 세계대전이 안 그렇죠. 일어났다. 이제 이런 우연과 필연 이야기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에서는 얼마든지 그러니까 가능한 지금 일이죠. 이제 우연과 필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참 김경수 지사건에 관해서는 무슨 음모론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우연적인 상황이 많이 연출되지 누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리라고 쥐도 새도 모르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국회의원회관에는 사실은 물론 기록은 남지만은 거기서 일어난 거를 뭐 도청을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으니까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산채라는 파주 출판사에 본인도 갔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킹크랩 시연회를 했을 때 운전기사가 그 근처에서 밥을 먹었죠. 그게 이제 계산이 됐고 계산서가 나왔고 또 이제 그 당시에는 그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거기 이제 드루킹 그 일파들하고 경공모 회원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 이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니 기사는 왜 밥 따로 먹게 하냐고 맨날 평등을 외치면서 왜들 그러냐 뭐 이런 말까지 했는데 어쨌든 킹크랩 시연회에 말하자면은 불법적인 킹크랩 시연회에 김경수 지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도 이번 특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매크로가 문제인 거예요. 댓글이라는 게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누구 지지하니까 댓글 또 친구랑 댓글 다는 건 그 위법이 아니에요. 정당 의사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계를 사용해서 동시에 수천 번 수만 번 날려보내는 것 이게 이제 업무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매크로 시연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것은 최소한 공모를 했다. 있는 게 최소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드루킹은 김경수 지사가 그때 와 있었어. 뒤에서 봤어.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김경수 지사는 나 거기 가긴 갔는데 시연 현장에 안 갔어. 이게 이제 엇갈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드루킹 입장에서 보면은 김경수가 안 했는데 왜 엮어 놓으려고 하지? 지금처럼 지금 서슬이 퍼렇게 지금 현 정부가 권력을 잡고 있는데 실세인데 드루킹 무슨 자신 있어서 뭐 믿는 바가 있어가지고 김경수를 엮으려고 하지?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김경수 지사 당연히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럼 이제 누구 말이 맞는가? 라고 여기서는 이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피쉬 슬레이어님 그다음에 오늘 나오신 분들이 다 장안의 고수분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보다도 더 이 사건의 그 핵심을 파헤치고 계시고 또 추리력도 남다르십니다. 자, 피쉬 슬레이어님이 아다리가 잘못 맞았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아다리가 일본 말로는 아타루 뭘 마치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일본식 용어로 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잘못 맞았다기보다는 맞았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막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이크 최님 원래 노회찬한테 뒤집어 씌우고 끝내려고 했는데 노회찬이 배신감을 느끼고 이런 그 선택을 했다 이러는데, 자, 이 점도 저는 꼭 지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노회찬 의원이 이제 그 참 불행한 선택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노회찬 의원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가까웠지만 그래도 다른 당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노선도 꼭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날 일정을 다 취소를 했고 그 다음에 조국 그 수석은 물론 후원회장이지만 조국 수석이 가가지고 펑펑 울고 온 청와대가 그날 움직였어요. 또 민주당도 움직이고 어떻게 보면은 노회찬 의원에게 너무 많이 미안해하는 듯한
어떻게 보면은 노회찬 의원에게 진짜 얼굴 들 낯이 없는 듯한 네.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졌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여기 계신 그 참여하는 네티즌 여러분도 그 의문을 갖고 이 사건을 보시면은 앞으로 많은 것을 아마 얻게 되실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블랙손님 특검은 바둑이 구속해라. 또 AI님이 아다로 저렇게 AI님 재밌습니다. 다음에 자주 와주세요. 자, 굉장히 오늘 그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김경수가 솔직했으면 노회찬에게 불똥이 튀었을까요? 이건 아마 불똥은 튀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참 그 정치 자금이라는 거 이렇게 하면 정치 자금이 되고 이렇게 하면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치를 했을 때 저도 그렇고 이모 안영환도 그렇고 참 저기 힘들게 정치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돈 문제만 깨끗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다. 어떤 경우든지. 네. 그래서 피시 슬레이어님 말씀도 맞아요. 음모론적인 냄새 좀 나긴 합니다만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저도 그냥 쓰라고 주는 그 선배가 있지만 저는 분명히 받아서 그걸 언제나 그냥 정치 자금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다 영수증 발휘해주고. 근데 그 사람 그런 분들 중에 몇 분은 아우 이걸 왜 넣느냐 이렇게 막 항의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름 올라가는 게 싫다고. 그런데 그런 유혹에 빠지다가는 이상한 일이 있을 수 그러니까 있죠.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한국에만 있는 법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법은 이제 정치인들이 불법적인 차로 네.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죄하고 틀립니다. 이 공직자가 돈을 받아서 어느 이권에 개입을 하면 뇌물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재 정치인들에게는 이권에 상관이 없이 돈을 걷는 것만으로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판례는 대부분의 이제 판례는 평균적으로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네. 그리고 1억 이상을 받으면은 징역형을 네. 선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양형 기준이. 그런데 이제 그래서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 한 4, 5천만 원 받았으니까 500만 원 벌금형. 그런데 단지 문제는 아시겠지만 100만 원 이상을 선고를 받으면 의원직이 날아갑니다. 그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0만 원 이상 받으면 큰일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정치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노회찬 조심해야 의원이 돼요. 왜 어떤 의도로 또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어찌됐든지 뭐 안 받았다 하다가는 결국 이제 사실관계가 이제 드러나면서 본인이 저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했는데 네, 오늘도 영진님 오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기자 정신에 채팅도 있고 몰입하고 있네요. 저희가 기자 티를 너무 냈나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주제를 시간이 또 많이 흘렀어요. 네. 삼성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네, 하죠. 네. 오늘 이제 드루킹 그 사건, 네. 바둑이 사건은 내일 새벽에 우리가 표정을 특별히 보는 걸로. 네. 그다음에 검찰의 특검에 말하자면 발표를 오늘 특검이 그 중간에 브리핑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특검이 나름대로 이렇게 한 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보통은 이제, 네. 이제 제가 기자생활 해보면은 기자들이 막 특검을 탁달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조사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사실 안 해줘요. 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끔은 뭐 응답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지금 기자들 쓴 건요 100% 창작 기사입니다.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알려졌다. 표정 보고. 아니 그게 아니라 당연히 부인할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기사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냥 특검이 이런 네. 걸 물었다. 당연히 물어보겠죠. 왜? 그동안 기사에 나온 걸 이런 걸 물어봤으나 뭐 김경수 지사는 부인했다 이런 기사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짐작성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